네. 이제 코스피 2,400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수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장, 그 이후에는 또 CPI까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전략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상당히 강했고, 또 뭐 종목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환율의 강세와 대형주의 반등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 부분하고 대형주들의 반등,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네. 어떻게 이제 표현을 바꿔서 한다면 이제 달러의 약세, 달러가 이제 인덱스를 갖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그 정도 선에서 약간 이제 멈춰져 있는, 더 이상 이제 추가 상승하지 않는 면이 이제 달러에 의해서 이제 환율이 부분이 이제 수급이 이제 개선이 돼서 역시 이제 그 달러가 조금 약세되는 모습을 보이면 역시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오늘 좀 많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특히 또 오늘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이 강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상승을 좀 이뤄내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형주 가운데서도 또 섹터별로도 그렇고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랐는데 체크 포인트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이제 중간 선거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미 중간 선거제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갖고 이제 지난번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 이제 대장주들이 좀 기지개를 피면서 이쪽에 이제 낙수 효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들 전반적인 상승을 오늘 이뤄내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 뭐 국내 증시 어차피 미 증시를 따라가는 연동성, 민감성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장이다 보니까 미국 상황이 지금 이제 빅 이벤트죠. 이제 8일 이제 중간 선거 있고요. 10일 날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큰 빅 이벤트인데 요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이제 변동성과 향방이 이제 결정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래도 역대급의 이제 중간 선거, 미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오는 일종의 이제 표현한다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처럼요. 일정 기간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 상황이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조금 이제 장악을 하고 상원은 좀 박빙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좀 장악을 의석수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정책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재정 지출을 좀 억제하면서 지출을 좀 제어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지수 상승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요 추세를 좀 타고 미 증시가 상승한다면 우리 증시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 아닐까, 체크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선에 있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우리 환율이 1385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에 곁들여 가지고 이제 중국 코로나도 제로 정책에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출구 전략을 좀 쓰려는 다각도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변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긴 했으나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내수 시장도 안 좋고 어떠한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 경제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좀 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 이런 부분이 이제 활로가 좀 트이면은 이것도 이제 기업의 매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승리할 경우에 공화당 수혜주가 어떤 건지 수혜주도 좀 보시면서 예를 들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하고 조금 이제 정책이 틀리죠. 민주당은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의료시설, 방산, 인프라 이쪽으로 이제 정책이 많이 쏠려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에너지입니다. 뭐 석유라든지 석탄, 그다음에 제약이라든지 대형 플랫폼, 소비재 위주로 이제 공화당은 이제 방향을 찾고 있다 보니까 공화당이 이제 선거에 좀 이겼을 때 수혜주에 따라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분석을 좀 잘 하셔야겠죠. 옥석 가리기를 잘 해가지고 소신 있게 이런 이제 좀 흐름에 따라서 매수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당분간 약간의 이제 상승 랠리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좀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그 강세에 있었던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아까 전에 언급드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 이제 중간 선거 이후 기대감에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으로 강하게 보였던 게 이제 인터넷 대표주라든지 가상화폐 CBDC 관련은 이제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했을 때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좀 제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조금 약했던 부분은 뭐 손해보험이라든지 화폐라든지 금융기기라든지 기타 몇 종목이 있었던 게 오늘의 특징이고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해서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뭐 이제 중간선거 결과 발표가 나오니까요. 또 이제 CPI 좀 기대감이 나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CPI가 조금 낮아질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했다는 게 대세적인 전반적인 반응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CPI 결과가 좀 그래도 조금 좋게 나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와 유사한 조금 상승장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간이 길진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여기에 따르는 이제 전략으로서 이제 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IRA 완화 관련법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기와 관련된 자동차 섹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 했다 취소했다가 다시 뭐 11월 이번 달 안에 또 방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또 원팀 구성해서 또 사우디 현지 가서 활발한 지금 정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꾸준히 어느 정도 오늘 일정 기간은 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관련된 이제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상당히 이제 손실되고 파괴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 전력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건축 50년 된 아파트를 갖다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정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들을 많이 이제 손을 댈 그런 타이밍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주도 좀 보시고 방금 언급드린 CBDC, 가상화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좀 보시면서 어쨌든 간다 순환하면서 지금 이런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섹터를 잘 찾으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떤 지금 시장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중간선거가 미국이 워낙에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그 결과 발표가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 정치 네네. 진행되는 동안에도 끝까지 다 발표는 아마 못 볼 것 같고, 한 5시면은 마지막 주가 마무리가 될 텐데, 장중에도 계속해서 결과 내용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좀 틀리고 정당의 이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책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결과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CPI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너무 또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겠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장은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 좋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쁘게 움직여 봐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절대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중간선거 내일 장중에 내내 아마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다면 모를까 비등비등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증시의 표정 바뀌는 모습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CPI 쪽으로도 이제 물가지표 쪽으로도 포커스가 약간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변화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또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진짜 쉬운 진단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종목 고민은 여기에서 함께 해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